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잠시 후 아침 8시쯤 피의자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결정됩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잔혹한 범죄여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서명 기록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린다고 해요. 어떤 감정들을 하게 됩니까? 네, 국립법무병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증상이라는 게 만성 증상이어야 지금 이 형사책임과 연관된 논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증상을 알려면 일단은 뭐 잠깐 동안의 진료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인 면담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 검사도 하고 행동 관찰도 해서 결과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모든 강력범죄 피의자들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뭐 이런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일단 피의자는 본인이 우울증이 있었으므로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정신질환과 연관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강력범죄의 경우에 이렇게 초등 단계에서부터 정신감정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불가합니다. 네. 이게 지금 만성질환이어서 뭐 잠깐 동안 약물을 먹는다고 급속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장기 관찰을 합니다. 관찰할 때 뭐 의사를 만날 때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증상이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특히 이제 사리분별력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도 뭐 단기간에 몇 차례 복용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울증 약을 먹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네. 심신미약으로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많았고요.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교수님께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의견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기는 좀 전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일단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마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앙심을 품고 가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와 같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벌인 그 범행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뭐 취약성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이 범행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성질환이 우울증이 있든 그것이 좀 심해서 조현병이 있든 그런 정신질환이 지금 이 범행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성립하지를 못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신미약을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아마 형사 책임을 조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네, 3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의 범죄 심리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범행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이 끔찍한 행위를 했느냐인데요.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고 무엇인가 이제 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먹었고 또 특정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그 특정 부위를 공격할 만한 무슨 이유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지금 수사 과정 중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종류의 이제 필연적인 이유가 추가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사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형이 된 사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있고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얘기들이 지금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뭐 고의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래서 사실은 감경이 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음주 감경을 못하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좀 다른 것이 조현병 상황에서 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여성을 공격한 거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망상이 심해져서
현실 판단 능력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여전히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지금 강남역 사건하고 뭔가 흡사한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으시지만 강남역 사건과 지금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 사건은 사실은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망상 때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디로 가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다 보니까 지금 범행의 내용이 강남역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신미약이 그대로 형사책임 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형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양형 기준이나 어떤 판례의 흐름을 조금 더 엄중한 방식으로 바꾸고 또 정신 감정이 만에 하나 혹시 꾀병을 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꾀병의 평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제 평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10조 1항과 2항이 그대로 유지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좀 더 엄중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의자 김 씨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또 그리고 경찰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두 가지도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역할이 이 사람의 이제 피해자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느 부분에서는 조력자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뭐 말리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초동 대처 시에 혹시 만에 하나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경찰이 만약에 그냥 돌아간 것이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